미디어들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의 이 정의와 기준이 뭔가요?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그러면 사실을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 자, 여기에 우리는 이 마이크를 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어디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는 가짜 뉴스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예가 적절하지 않은데 갑자기 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그런데 그걸 사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되나? 나는 그런 생각. 아니요, 그게 보도하는 입장이나 사람이 사실을 믿어서 그걸 쓸 수도 있는 거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당사자가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래서 저희가 허위 조작 감시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 가짜 플러스 뉴스잖아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 이것도 가짜 뉴스의 범주일 수 있고 진짜 뉴스의 범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검경 또는 법원에서 하겠죠. 5.18이 간첩에 의한 조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짜 허위 조작 정보 이미 입증이 된 거죠. 그런 것은 명백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보를 받은 것을 관계기관에 보내서 검증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강간을 했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소위 학술적인 문제 내지는 여부를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 아니고요. 허위 조작 정보를 제보받아서 관계기관에 보내서 입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조작단의 검증단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확인하고 다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카톡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일벌 백계하고 뭐 관용이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죄를 졌다고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생산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들이나 그다음에 국힘당의 그 생산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언론들이나 본인들이나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퍼나르는 행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확인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부분 그 뺏겨서기 그 기사들이 난무했던 이 과정들 속에서 최소한 기자가 그 기사를 보고 이 기사가 기사의 가치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당사자나 그 주변에 확인 취재하는 최소한의 이 과정을 거쳐라. 그래야 가짜뉴스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뉴스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확인 취재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앞서 그 김현 의원이 예를 잘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그 동네에서 개 모으다가 그 개똥 갖고 톡 꼈다는 등 뭐 이런 그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행태들, 이런 것들은 허위 조작 그 정보죠. 가짜 뉴스와 그 허위 조작 정보의 영역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그 가장 또 심각한 거는 조직적으로 그 살포되고 있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제 잡아내는 과정들이 또 그 중요한 민주파출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내란을 벌일지 꿈에도 생각을 다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공권력에 대해서 감시와 그게-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반대 그 내란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그 비교를 적당하게 하세요. 그게 그 비교하고 이 비교하고가 그 관련이 되는 비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무위키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와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안 썼던 거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 허위 정보와 그다음에 가짜 뉴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사례가 잘못됐습니다. 기자님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그만합시다. 나는 그만합니다. 예.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준을 기본적으로 반말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말 저희 되는 겁니까? 의원이 국회 마음에 안 드는 아니 기자는 진행하시죠. 반말 되는 아니 겁니까? 진행하시죠. 그거는 이제 나간 분하고 묻고 기자회견 진행하세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는 하고 그 이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해가 있으신데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한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짜라고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카카오톡도 있고 밴드나 SNS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고 지난 대선에서 이미 허위라고 판명까지 받았는데 최근까지 유포되는 경우를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그분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이런 신고를 하겠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현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히 검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법적 처벌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니 그러나 그리고 잠깐만 됐어요. 네. 우리가 무슨 처벌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리고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가짜 뉴스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했죠. 가짜 뉴스를 또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들어보세요.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거나 그리고 이를 방조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위 조작 정보를 그 허위 조작 정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얘기했던 이재명이 중공에 보낸 SOS 이 기사와 관련해서 재생산하지 말라 생성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유포, 방조하거나 재생산하지 마라. 그래서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특정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공에 SOS를 보냈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어디 무슨 한강을 놓고 우리가 가짜 뉴스가 있으니까 그걸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 것들은 명백하게 저희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하거나 이것을 퍼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언론 중재도 가는 것이고 방심위도 가는 것이고 충분히 신고하는 방향성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신고하거나 할 조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신고조차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명백하게 허위와 가짜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류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사실 그렇게 아예 대놓고 찍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니까 처벌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유축이 돼야죠.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가 만연해서 그게 언론의 자유하고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까 언론 자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계엄령이었던 거고요. 내란이 필요하다. 계엄령이 성공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있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는 것이 어찌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모든 언론의 자유와 그럼 계속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처벌할 겁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전부 다 처벌하실 건가요? 지금 혼자 저희가- 지금 독점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가급적 다 대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질문의 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송 장악 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이 내란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보다 증폭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민주파출소가 하고 있는 거고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발견돼서 고발하고 조치를 하는데 왜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1대1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자분들이 지금 조현옥 기자의 질문에 시간을 같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내용이 있다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근데 인터뷰 하시죠. 필요하다면. 네, 인터뷰 응하겠습니다. 개인 인터뷰 하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인터뷰 하시죠. 1대1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더 다른 질문이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들고 그럴 때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의 거기 비판하- 예산을 들였을 때 문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한 게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그거와 다를 게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그러니까 나을 게 없는데 그것도요. 왜 비판했고 그것도 시합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은 지금 이거랑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다릅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릅니다. 똑같이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예.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거는 사실은 방통위로 갔다가 방심위로 가서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그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조작됐다는 걸로 가서 33개 방송사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그것이 다 가처분 신청해서 무죄가 났고 본안에서도 무죄가 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가짜뉴스 심의센터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 운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별도로 내용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정당에서 따로 얘기하셔야죠. 그게 왜 거기다 갖다 가짜 뉴스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없다고 거하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짜뉴스나 여기 가짜뉴스가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하는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하시고요. 저희가 얘기를 했고 답변했어요. 다르다고. 네, 이미 답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다시피- 마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김현 방통위 간사님께서 엄청 노력하셨잖아요. 그거는 나눠서 봐줄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지금 오늘 주제와 다른 내용들로 질문했고요. 범주가 벗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1대1로 인터뷰 하시는 걸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진 의원은 뭐 본인만 법률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